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로 2년차 사과밭에 와 있어요. 이제 2년차 홍로밭 구경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착색제 안 치고 이제 색을 잘 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한 8년 전에 사과 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8년 차인데요. 지금 제가 농약 거래를 이제 원래 농협에서 거래를 했었어요. 농협에서 1년을 거래해 봤는데 왜 제가 이제 지금은 농약사랑 거래를 하냐면은 농협 거기서 거래하니까 이 공무원들이라 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은 농약 전문가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직원들이 발령이 이제 다른 데로 나고 이래가지고 좀 친해질만 하면 이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때는 초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주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초짜가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가가지고 지금 농약사랑 이제 7년 전부터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농약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1년, 2년 거래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친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딱 다 알잖아요. 서로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척척 서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농약사 사장님한테 처음에 거래할 때 처음 말한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사과농사를 1000평을 짓는데 저는 직거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과를 크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절대 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딱 2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비싼 약, 농약 비싼 약 넣지 말아라. 검증된 농약만 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분명히 이제 밝히지만 사과를 크게 하는, 인위적으로 크게 하는 그런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거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뭐 지베린인가 뭐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사과를 크게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런 이제 저도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농사를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밭이 2년 차기 때문에 사과가 큰 거예요. 지금 뭐 적은 게 500g에서 700g 정도 사이가 되는데 착색도 양호하게 그냥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오늘이 8월 17일인가 8일인가 잘 헷갈리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이제 금요일날 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인위적인 거를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색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5년 차까지는 언박지도 안 깔았었어요. 1000평을 농사 지면서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언박지 안 까는 거, 잎소지 안 하는 거. 그 2가지는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과 크게 하는 거, 이런 걸. 그래, 뭐 시비 관리만 잘하면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 위치적으로 색이 나고 더 맛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색제도 안 치고 그렇게 이제 한 5년간은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제 성목이 M26 이중 대목을 1000평을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5년 지나고 하니까 성목이 되니까 이게 M26 이중 대목은 뿌리가 분포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색 잘 났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차부터는 이제 언박지도 이제 나무도 크고 하니까 안 까니까 안 되겠더라고.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5년 차부터는 제가 언박지를 깔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박지 깔고 잎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홍로밭이잖아요. 지금 유목 2년 차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색이 잘 나고 있잖아요. 8월 17일인가 그런데 18일인가 17일인가. 그래, 이게 원칙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연을 이용해서 착색을 시키는 게 제일 기술이 좋은 거예요. 착색제를 친다든지 비대제를 친다든지 이러면은 맛에는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나요. 뭐 비대가 된다든지 착색은 뭐 잘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맛에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착색제 안 치고 색 잘 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홍로도 제가 이제 홍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 홍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자기 홍로밭 그냥 이래 보여주는 정도, 그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래 깊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착색이 잘 되는 게 이게 품종이 홍로도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일 빨리 수확이 되는 게 이제 초홍이에요. 초홍. 이것도 같은 홍로 계통인데 초홍, 자홍, 홍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뭔가 하면 홍로예요. 홍로에서 이제 사과나무를 막 몇백 그루 심으면은 색이 잘 나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이제 접수를 채취해 가지고 저 접목을 붙여 가지고 사과를 키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홍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자홍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돌연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해서 품종 개량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초홍이라는 게 홍로 계통 중에서는 제일 빨리 착색이 돼요. 홍로보다는 뭐 한 15일, 20일 이 정도 빨리 돼요. 그래서 한 10일인가 20일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게 정상적인가 그 영상을 보시고 이게 홍로가 이렇게 빨리 착색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이제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초홍이더라고요. 초홍은 8월 빠르면 초중순 정도의 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은 초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자홍인데요. 제게 자홍이라고 샀는데 이게 뭐 딱 이 경계가 없더라고요. 홍로하고 자홍하고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홍로라고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학 크기나 뭐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홍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심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자홍도 마찬가지예요. 자홍도 홍로보다는 조금 더 착색이 빨리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부사건 뭐건 M9은 다 옛날 부사보다는 착색 기간이 짧아요. 이제 빨리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홍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홍, 자홍, 홍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품종을 선택해서 착색을 이제 빨리 내게에서 빨리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홍로는 추석 지나고 판매가 되면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요. 그래서 그 착색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제값을 받으려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사를 져보니까 제가 두둑을 엄청 선호하잖아요. 저는 부사밭이건 홍로밭이건 이렇게 한 10cm 정도 두둑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1시간에 100mm가 와도 금방 빠져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빠져요. 그냥 뭐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저 위에 사과나무 뿌리 있는데 고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과 맛이나 착색에는 유리하겠죠.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올 때 배수가 빨리빨리 돼줘야지. 뿌리 근처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러면은 계속 질소 성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착색에 아주 큰 지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둑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단점은 하나예요. 일하기 불편한 거.
그러고는 나머지는 다 장점이에요. 수확 시기 때 비가 오잖아요. 그거는 비를 뭐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둑을 하면 비가 많이 와도 단시간에 땅으로 흡수되는 게 두둑을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는 그 물이 머무는 시간이 천지 차이기 때문에 맛도 좋고요. 수분을 수확할 때 됐는데 비가 오면은 맛이 없어요. 과일은 모든 과일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래 두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에도 엄청나게 이득이 있고 또 착색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품종 선택하고 두둑을 이제 이렇게 정말 맛을 좋게 하고 싶거나 착색을 자연적으로 좋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두둑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홍로나 부사나 유목이 착색이 빨리 되고 과일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질이. 제가 2년 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착색이 잘 된 거예요. 저는 은박지도 안 깔았잖아요. 입소지만 한 일주일 전에 간단하게 해주고 은박지 안 깐다고 그랬잖아요. 유목 때는 저는 뭐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은박지 안 깔아도 이렇게 색이 나는데 뭐 그 밑에 배꼽 부분에 조금 색 더 잘 나게 하려고 그렇게 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사도 5년 동안 안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제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목이 항상 착색이 잘 된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2년 차부터도 홍로 같은 경우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홍로 농사가 워낙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2년 차에 이렇게 농사를 나름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500g에서 700g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목하고 성목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 그리고 품종, 그리고 대목이 M9인지 M26인지 이중 대목인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겠죠. 제가 심은 부사 같은 경우는 M26 이중 대목이기 때문에 수세가 센 나무잖아요.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뿌리 분포도도 넓고 그래서 아무래도 불리해요. 착색에. 그래서 M9을 선택하시면은 착색도 잘 되고 유목 같은 경우는 착색 잘 되고 훨씬 유리하겠죠. 사과 크기도 크고 그래서 M9을 선택하시면 좋고 뭐 M26하고는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작으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추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이 척박하다든지 이러면은 M26 작은 묘를 선택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토양하고 품목하고 이래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자연적으로 착색을 잘 되게 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시비 관리죠. 제가 홍로를 시비 관리를 해보니까요. 인위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를 했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석회고토 이 밭 장만할 때 두둑 만들 때 미리 바닥에 좀 뿌렸어요. 그거 뿌리고 이제 밑거름은 워낙 비옥한 땅이라 가지고 따로 퇴비는 안 하고 비료만 했는데 이제 밑비료를 이제 인산 질소 가리 있는 거 그냥 평범한 거 했어요. 한 나무에 한 2주먹 정도 되게끔 바닥에다 그 정도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브이는 4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소 가리 들은 거 4번. 그리고 칼슘 염화칼슘 단독으로 3번 뿌리고요. 약치면서는 한 번도 안 뿌리고 그러고 마그네슘 한 2번 정도 주고요.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거 일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비를 4번 한 거고 마그네슘 2번 하고 염화칼슘 3번 하고 그러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건박지도 안 깔고 입소지만 딱 한 거죠. 착색제 당연히 안 쳤고요. 인상가리 뭐 항상가리 이런 거 홍로밭은 한 번도 안 쳤어요. 부사밭은 항상가리 인상가리 다 쳤는데 이 홍로밭은 제가 처음이라다 보니까 최고 기본적인 것만 해보고 올해
농사를 망치든 어쩌든 기본적인 것만 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내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항산가리를 한다든지 인산가리를 한다든지 착색제를 친다든지 그건 추가적으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도 올해같이 그냥 인위적인 건 안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성목이 되면 3년, 4년, 5년 되면 이 정도는 안 되겠죠. 과학 크기도 더 적을 테고 이제 착색도 더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서 저는 최대한 나무를 나무 그러니까 척지를 멀리 안 달아나게 주간에 바짝 어느 정도 착과를 시키고 홍로 같은 경우는 사과 크기가 커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적게 달려고 해요. 많이 부사는 제가 양으로 승부한 것도 있는데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으로 승부 안 하고 최대한 크게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크게. 이런 거는 700g이 다 넘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배꼽 부분에 조금 뭐 미흡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노릿노릿하면은 사과 맛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과 맛하고는 크게 저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갈리, 그래서 12갈리가 6월달까지만 시비를 다 끝냈어요. 6월달에. 그러고는 7월 8월 이럴 때는 마그네슘 아까 쳤다고 그랬잖아요. 마그네슘 2번 치고 마그네슘이 이 당도도 높이고 입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하여튼 마그네슘 비싸지도 않아요. 저는 비싼 제품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너무 늦게까지 마그네슘도 치면은 이게 지장이 있어요. 착색에. 그래서 이제 6월달까지 추비 4번 하고 장마 전에 마그네슘 치고 장마 끝나고 치고 그 중간중간에 염화칼슘 3번 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질소를 공급을 해주면 토양에 당연히 착색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이제 곽 크기를 봐야 돼요. 곽 크기를 보고 나무 수세를 봐야 되겠죠. 수세가 약하면은 늦게까지 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토양이 비옥하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늘 농사 하던 그런 땅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홍로밭을 이 토양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대가를 만들기 적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밭을 이제 홍로밭으로 선택하고 저쪽 옆밭은 이제 부사를 심은 거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착색제를 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나 이론적으로는 그게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사람이 착색이 안 오고 이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선깔 색깔 잘 나는 거 많이 치잖아요. 막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오게끔 착색이 자연적으로 오게끔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이제 정말 농사를 잘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비대제나 착색제나 인공적인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뭐든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분명히 있어요.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에 이제 충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제가 이제 홍로 2년 농사를 져보고 품종하고 이제 색 잘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뭐를 쳐가지고 색이 잘 나고 뭐를 쳐서 맛을 좋게 하고 뭐 한 가지를 잘해서 사과 농사를 잘 진다 그런 농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토양을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사과나무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너무 의지하게 이제 사람한테 인간한테 의지하게 이제 좀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유목대는. 그런 이제 오늘 뭐 이것저것 그냥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